자다가 숨이 멎어서 그대로 돌아가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가족들 너무 놀라고 괴로워하시죠? 근데요, 사실은 그분들 몸에서 분명한 신호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특히 이 한 가지를 안 하고 자면 진짜로 자다가 못 깰 수도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다가 돌아가시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내용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잠자다가 조용히 갔다는 말을 그냥 자연사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냥 죽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이유, 바로 수면 중 심정지입니다. 특히 60세 넘으면 고혈압, 부정맥, 심부전 같은 심장 문제가 많아지죠. 이게 자는 동안 갑자기 심장을 멈추게 만들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수면 무호흡증.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들, 숨이 갑자기 멈췄다 다시 쉬는 분들 있죠? 이게 바로 수면 무호흡이에요. 이 상태가 오래되면 산소가 뇌와 심장에 제대로 안 가고 결국 심장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뇨, 고지혈증, 비만이 있다면 이 위험이 더 커져요. 혈관이 막혀 있고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숨까지 잘 안 쉬어지면 심장은 버티질 못합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밤 반복되면 결국 어느 날 새벽 가족들이 못 일어나시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무서운 건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코 고는 것 빼고는 별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도 안 가고 예방도 안 해요. 이게 바로 자다가 죽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거 한 가지만 하셔도 이 위험 절반 이상은 줄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코 고는 거요? 그냥 옆 사람 잠 못 자게 하는 문제 아닙니다. 이게 죽음의 사인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코를 고는 순간 몸 안에선 산소가 부족해지고 혈압이 쫙 올라갑니다. 심장이 계속 무리하면서 결국 한계가 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요,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옆에 자는 가족이 당신 너무 심하게 고라해도 내가 언제 하고 말하죠. 심지어 숨 멈춘 것도 기억 못해요. 무서운 일입니다. 게다가 코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숨이 끊기듯 멈췄다가 푸아하고 다시 쉬는 분들, 이건 이미 수면무호흡증 중기 이상입니다. 자다가 숨 멎고 심장도 같이 멎는 거예요. 그렇게 조용히 아침이 안 오는 겁니다. 특히 남성, 그리고 목 짧고 턱 들려있는 체형, 복부비만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수면 무호흡에 아주 취약합니다. 60세 넘으면 유병률이 30% 이상이에요. 밤마다 코 고는 분,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단순히 시끄러운 게 아니고 조용히 죽음으로 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자다가 깨는 분 계시죠?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 목이 칼칼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경우. 이거요,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 산소가 부족하면 뇌는 심장에 야 빨리 뛰어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심박수가 확 올라가고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그 순간 잠이 깨는 거죠. 이게 자주 반복되면요, 심장이 탈진합니다. 마치 계속 뛰게 만든 자동차가 결국 엔진 터지는 것처럼요. 특히 새벽 3시 5시 사이에 심근경색이나 부정맥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비율이 유독 높은 이유도 이겁니다. 우리 몸이 가장 취약한 시간이 바로 그때예요. 또 하나,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하다. 이건 수면이 제대로 안 됐다는 뜻입니다. 깊은 잠이 아니라 계속 깼다 졌다. 산소가 부족한 얕은 수면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수면은 당뇨, 고혈압, 치매까지 연결되는 무서운 고리입니다.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근데 잘못 자면 그 보약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하나의 행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농담처럼 들릴 수 있는 얘기 하나 해볼게요. 어떤 분이 자다가 방귀를 뀌었다고 가족이 놀랐대요. 근데 그 가족이 한마디 더 했어요. 그래도 숨은 쉬고 있었네. 웃기죠? 근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숨을 안 쉬는 게 더 무섭습니다. 수면 중 무호흡증이 심한 분들은 일시간에 30번 이상 숨이 멈췄다 쉬었다 해요. 그 얘긴 10분 자는 동안 5번 이상 심장이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심장한테 계속 살려줘 살려줘 하는 거죠. 그렇게 매일 밤마다 심장과 뇌가 고문당하는 겁니다. 무호흡이 심해지면 밤새 산소가 부족해지고 혈압은 쭉쭉 올라갑니다. 결국 심장은 야, 나 못 해먹겠다 하고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더 무서운 건요, 이게 진짜 조용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통도 없고 외침도 없고 그냥 새벽에 깨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내가 뭐 어때서? 라고 하세요. 나는 잘 자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병은 느끼는 병이 아니라 체크해야 알 수 있는 병입니다. 그냥 넘기지 마세요. 숨 안 쉬는 게 방귀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이제부터 그거 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기 전에 코 세척과 코막힘 해결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거 하나로 생명이 구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우리가 자면서 숨 쉬는 통로, 바로 코와 기도입니다. 그 통로가 막히면 몸 전체가 산소를 못 받게 됩니다. 특히 코가 막힌 상태로 자면 입 벌리고 자게 되죠. 그러면 혀가 뒤로 말려서 기도를 막고 바로 수면 무호흡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산소 부족 심장 스트레스 심정지.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간단한 습관 하나로 이걸 예방할 수 있어요. 자기 전 코 세척. 생리식염수나 식염물로 코를 씻어내면 비염도 완화되고 코점막 붓기도 줄어들고 숨 쉬는 통로가 열립니다. 또 하나, 수면 자세도 중요해요. 똑바로 누우면 혀가 기도를 막기 쉬우니 옆으로 자는 자세가 훨씬 좋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숨이 막힐 확률, 심장에 무리가 갈 확률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특히 60세 넘으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 코 고시는 분들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잠은 매일 자는 거지만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 구체적인 수면 습관, 그리고 병원에 꼭 가야 하는 경우까지 다음 장에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이거 단순히 코 고는 병 아니에요. 명백한 질병입니다. 그것도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병으로 생각 안 해요. 원래 나이 들면 코 고는 거지 뭐. 자다가 깨긴 하지만 금방 다시 자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넘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졸음운전 사고,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진행 가속 이런 게 연쇄적으로 따라옵니다. 실제로 미국 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이 있는 사람은 심장병 사망률이 2배에서 3배 높고 교통사고 위험도도 5배 이상 높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병이 치매를 부른다는 겁니다. 밤마다 산소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하나씩 죽어요. 그러다 보면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가 찾아오고 몇 년 뒤엔 내가 누군지조차 모르게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멀쩡해 보여도 이 병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자다가 숨 멈추는 거, 그거 경고 없이 찾아오는 죽음입니다.
반드시 진단을 받고 치료와 관리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어떤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떤 검사와 치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영상 보시면서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밤마다 코를 곤다. 자다가 숨이 컥 막혀 깬 적이 있다.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다. 낮에도 졸음이 밀려온다. 기억력이 요즘 부쩍 떨어졌다. 이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수면무호흡증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럼 어떤 병원 가야 하냐고요? 호흡기내과 또는 이비인후과. 그리고 요즘은 수면 클리닉 전문 병원도 많아요. 병원에선 수면다원 검사라는 걸 합니다. 하룻밤 동안 수면 상태를 기계로 측정해서 숨이 얼마나 멎는지, 산소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심박수 변화까지 다 체크합니다. 이 결과로 CPAP 기계 치료, 즉 양압기라는 걸 권유할 수 있어요. 이 기계는 자는 동안 공기를 불어넣어 기도를 열어주고 숨이 끊기지 않게 도와줍니다. 들으면 무섭고 귀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요, 이 기계 덕분에 살았다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내가 이걸 왜 진작 안 했을까? 후회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하루밤 병원 가는 게 귀찮아서, 양압기 쓰는 게 번거로워서 죽는 걸 택하실 건가요? 꼭 체크받으세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몸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수면무호흡증이라는 건요, 그냥 코 고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방치하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병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병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시고, 자다가 잠깐 깨는 거야 흔한 일이라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게 매일 반복되면 몸 안에서는 고장이 점점 쌓이고 있는 겁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심해지면 심장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숨이 막히면 심장이 더 세게 뛰려고 하거든요. 그게 매일 밤 반복되면 결국 심장은 탈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갑작스런 심장마비, 뇌졸중, 심지어 졸음운전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병이 무서운 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병이 뇌세포에도 영향을 줘요. 밤마다 산소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천천히 죽어가고 기억력도 인지 기능도 점점 떨어집니다. 나중엔 치매와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을 대충 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자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피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용히 찾아오는 죽음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검사하고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한번 마음속으로 체크해 보세요. 밤마다 코를 심하게 골고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 있거나 자고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꾸벅꾸벅 졸리거나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싶으면 이 중에서 몇 가지라도 해당되면 지금 바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요? 호흡기내과나 이비인후과 아니면 수면클리닉이라는 전문 병원도 요즘 많습니다. 거기서 수면다원 검사라는 걸 받아요. 하룻밤 동안 병원에서 자면서 숨이 어떻게 멎는지, 산소는 얼마나 떨어지는지, 심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밀하게 검사하는 거예요. 이 검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엔 양압기라는 기계를 권유받을 수 있어요. 자는 동안 공기를 살짝 불어 넣어주는 장치인데 이게 기도를 열어줘서 숨이 안 막히게 해줍니다.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장비 덕분에 목숨을 건진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병원 한 번 가는 게 귀찮아서 기계 쓰는 게 번거롭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방치하면 진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검사 한 번으로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제발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세요. 며칠 전 제가 진료한 분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평소에 고혈압도 있고 약간 비만 체형이신 분이었어요. 가족들은 늘 코 고는 소리에 잠을 설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늘 말했대요. 나는 잘 자는데 왜 그래? 아무 문제 없어. 그날 밤도 평소처럼 주무셨대요. 그런데 아침에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질 않으셨답니다. 병원에 실려왔을 땐 이미 늦었고 사인은 심장마비였어요. 그것도 자는 도중에 조용히 찾아온. 가족들이 제 앞에서 계속 울며 말했어요. 그때 병원 가보라고 할 걸 그랬다. 코 고는 게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다. 이런 일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특히 여름이나 환절기처럼 호흡기 컨디션이 안 좋을 땐 이런 급사 사례가 더 자주 발생해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죽음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단 겁니다. 병원 한 번만 갔어도, 수면 상태 한 번만 체크했어도, 자기 전에 습관 하나만 바꿨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이미 첫걸음은 떼신 겁니다. 이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어떻게 자야 덜 위험한지 잠자는 자세와 환경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당신의 심장이 살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잠자는 자세와 환경, 의외로 생사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먼저, 똑바로 누워서 자는 습관 있으신가요? 그 자세는 혀가 뒤로 말리면서 기도를 막기 딱 좋은 자세입니다. 코를 고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 자세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왼쪽이나 오른쪽 다 괜찮은데 왼쪽으로 누우면 위장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또 하나, 베개도 중요해요. 너무 높은 베개는 목을 꺾이게 만들고 기도를 좁게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낮으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기도 붓기 위험이 있어요. 적당히 목과 어깨를 받쳐주는 베개가 좋아요. 그리고 수면 환경도 신경 써야 해요. 습도는 너무 건조하지 않게, 코 점막이 마르지 않도록 해줘야 하고, 수면 중 기온은 서늘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더운 방에서 자면 심장이 더 많이 뛰게 되거든요.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도 멀리 하세요. 뇌가 흥분된 상태에서 자면 수면 질이 떨어지고 몸이 제대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잠은 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몸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제대로 보내야 낮 동안 건강한 심장과 뇌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실천 한 가지 다음에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오늘 밤 당신은 뭘 바꾸실 건가요? 병원 예약부터 하실 수도 있고 잠자는 자세를 바꾸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바로 권하고 싶은 건 하나만 딱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밤부터 코로 숨 쉬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 숨 쉬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 신경 안 쓰고 살죠. 그런데 우리가 자는 동안 입 벌리고 자면 기도가 막히고 무호흡이 시작됩니다. 자기 전에 코 막힘이 있는지 체크하고 따뜻한 수건으로 코 주위 마사지하고 필요하면 코 세척도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 전엔 입술을 살짝 닫고 코로 천천히 숨 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오늘 밤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어요. 심장이 편하게 쉴 수 있게 호흡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건강식품, 좋은 운동을 해도 자는 동안 숨이 멎어버리면 다 소용없습니다. 잠은 매일 하는 거지만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당신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진짜 중요한 건 의심될 때 행동하는 용기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 이제는 외면하지 마세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그저 평범한 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어제처럼
그저 자고 일어나는 일상이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어떤 분은 그 밤에 다시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닫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이 당신이나 당신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면 그 순간이 기회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코로 숨 쉬고 자세 바꾸고 병원 한번 가보는 것. 그게 삶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혹시라도 주무시다가 몇 번씩 깨신 적 있다면, 입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 바로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건 오늘도 몸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밤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잘 자는 게 사는 길입니다.